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인터뷰 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셨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고 후보로 선출되셨는데 지금 소감 어떠십니까? 뭐 저를 후보로 이렇게 확정해 주신 우리 당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우리 서울시장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기는 길, 네. 송영길, 서울의 길 송영길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이기는 길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기려면 우선 먼저 당내에 모든 지지를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원팀. 네. 그런데 그동안 뭐 송영길 대표님 나오세요라고 막 끌어당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왜 나오십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원팀 가능합니까? 네, 민주당이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더라도 제가 다 부족한 점은 제가 포용하고 예. 제가 하심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당원과 의원님들의 뜻을 한 곳에 모으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동민 시당위원장이 캠프를 방문해서 네. 쭉 선대위 구성을 쭉 주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이제 법안 처리 때문에 아마 네. 3일,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전체 5월 4일 날 아침에 서울시 48개 네. 지역위원장 전체하고 이제 상견례를 갖고 저의 구상을 설명드리고 이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사실 서울시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하신 적도 있는데 다 봉합은 되신 겁니까? 해 가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도 페북에 송영길 열심히 해라. 이제 자기 예.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윤건영 의원님, 정태 의원님 다 뭐 통화하고 전부 힘을 모으겠다 말씀하시고 네. 민주당이 또 저력이 있으니까 모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또 유튜브 댓글로 미니로 질문 주시고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425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질문 주셨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왜 인천에 계시다가 서울로 가셨나요? 답을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의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서울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이고 모든 국민이 모인 곳입니다. 네. 저는 인천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인천에 내려가서 노동자로 살면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입니다. 우리 딸 아들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서울은 인천과 같은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유승민 의원님이 대구에서 경기도로 온 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세계와 연결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메가시티를 강조하고 있고 경기, 서울, 인천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선거가 오세훈 후보와의 경쟁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한판 승부의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당을 전체의 당력을 모아서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독주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의 승부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뭐 정치 혹은 더불어민주당 이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데요. 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정부와 대결을 펼치는 곳인가라는 이런 의아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용산으로 옮기고 네. 외교부 한남동 공간을 차출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서울 시민들의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용산 시민들에게는 고도 제한, 통신 제한, 항공 제한, 교통 통제 수많은 불편이 다가올 것입니다. 재산권의 행사도 제한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이제 앞으로 국방부 앞에 윤석열 정부에 때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 수많은 시위가 예상되는데 아예 삼각지 근반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럴 텐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게 어떠한 서울시 도시계획에 큰 장애를 올지를 정리를 하지 않고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하니까 거기에 용비어천가로 따라가는 것은 나는 서울시장의 도리가 아니다. 송영길은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쓴소리를 하겠다.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네. 그러나 유엔 5본부 유치 같은 것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를 이명박 정부랑 긴밀히 협력해서 성공시켰습니다. 네.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49%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송도 경제자유의 영리병원 도입을 하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협력과 견제의 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협력과 견제를 해서 서울시와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정책을 펼치겠다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승리를 해야 될 테고요. 네. 지금 현재 판세는 잘 아시다시피 네. 서울시가 전통적인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네. 동안 힘들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나왔고요. 네. 어떻게 이거 극복하고 이기시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있었습니다. 집 예. 얻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 살 기회가 없어지고 동시에 전세값 월세가 오르니까 사기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게 만들어서 화가 났고 네. 집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지 않나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값이 올랐는데 종부세, 재산세, 공시지가 때문에 거기다가 의료 보험료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18.5%를 졌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때. 한 번 심판을 받아서 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고 이번 대선 때는 좀 줄었잖아요. 네. 5% 정도로. 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물론 저 때문만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저를 자랑해야 되니까 제 중심으로 해석하자면 제가 작년 5월 2일 날 당대표가 돼서 예. 되자마자 제가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완화시켜야 된다. 김진표 의원님을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시켰고 청와대가 반대하고 우리 당 70여 명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제가 공급 대책을 주장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 프로젝트를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 직접 설득해서 이게 10,000세대 정도가 프로젝트가 지금 경기도 일원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거든요. 이렇게 세금도 올리고 하면서 왜 LH 사태가 발생하고 청와대 고위 당직자 민주당 의원조차도 부동산 문제에 내로남불이 있느냐 비판이 네. 있는데 저 송영길은 그로부터 자유스럽다. 왜? 지금까지 제가 땅 한 평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도 제가 24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 군대 다녀왔고 아빠 찬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로남불의 비판으로부터 전 대응할 수가 있다. 예. 즉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한 일관된 제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정책을 주장해 왔고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한 평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뚫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영길 대표께 네. 아무리 그렇게 당대표 되신 이후에 노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현 문재인 정권의 여당 당대표로서 네. 그 공과는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커다란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셔야 할 것 아닌가라는 강한 비판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총 떠난 지 오래돼서 잘 성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청와대를 반대를 무릅쓰고 부동산 세금을 완화시켰는데 책임을 지라는 것은 좀 이상한 거고 그 네. 전에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당 지도부는 아니었지만 왜 그때 제대로 뭘 못했냐 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책임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네. 제가 당대표 나서 수차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을 드렸고 네. 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 12명의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수사 권한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그것만 받고 본인 항변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탈당 권유를 하는 극약 처분을 했던 것도 네. 정말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했지만 내로남불의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상대 후보 오세훈 현 서울시장 1년입니다. 재보궐선거로 그 시장이 돼서요. 그간의 어떤 평가라 할까요?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그래서 크게 평가할 만한 뭔 손해 보이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많은 그림 구상은 했지만 네. 그 구상이 1년 동안
뭐가 실행이 된 게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짧다 그러지만 작년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께서 박영순 후보와 논쟁할 때 자기는 이미 시장을 2번 해봤기 때문에 뽑아주면 바로 할 수 있고 연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랬었죠. 근데 이미 3선 시장이 되셨는데 과연 지금도 밑그림만 그리고 계신지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공약 발표하셨습니다. 네. 과연 송영길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무엇이 달라진다, 확실하게 서울 시민께 각인시킬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유엔 제5본부 유치입니다. 뉴욕의 1본부, 제네바 스위스 2본부, 네. 3본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4본부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아시아에는 유엔 본부가 없기 때문에 제5 아시아 본부를 유치를 성공시켜서 이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이 비포 애프터로 나눠질 정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게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도 했는데 송영길 당신이 뭘로? 저는 인천시장 때 세계 녹색기금과 월드뱅크 한국 지분을 인천에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외교통일위원장,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4대 강국의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외통위원장으로 이걸 쌓았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네. 반드시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사되는 대로 다른 서울시장 후보도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